반갑습니다. 아휴, 벌써 50분 다 됐네요. 자, 저희 오늘은 어제는 이제 스프링 웹을 했고요. 오늘은 드디어 데이터를 좀 해볼까 해요. 좀 벗어야겠다. 제가 어제 얼굴에 알러지가 올라와서 약간 얼굴이 약간 괴물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부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먹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어제는 레슨 01 스프링 웹을 했어요. 그렇죠? 스프링 웹. 그래서 컨트롤러 사용법이랑 타임리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타임리프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볼 건데 일단은 컨트롤러 사용법 여기.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를 작성한 곳에서만, 자,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핑을 하나씩 할 수 있어요. 이 함수들이 하나의 동적 리소스가 되는 거죠. 자, 동적 리소스가 무슨 뜻이죠? 자, 여기 지금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여기에 이미지 그냥 HTML, 타임리프가 아니라 그냥 HTML,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MP3, MP4 이런 것들을 둬요. 이걸 정적 리소스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이것을 동적 리소스라 불러요. 동적 리소스가 뭐라고 했죠? 요청 오면 실행하고 반환하는 게 동적 리소스잖아요. 그냥 반환하는 것을 정적 리소스. 그 다음에 실행하고 반환하는 것을 동적 리소스. 이건 이제 질문, 면접에서 심심치 않게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동적 리소스, 정적 리소스 구분 못하면 안 돼요. 동적 리소스. 그 다음에 정적 리소스, 그쵸? 자, 방금 들은 대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결석 많이 하는 승엽 씨? 동, 네. 그리고 정적 리소스는 뭐죠? 그러면 동적 리소스를 서비스하는 서버를 뭐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통캣인데 통캣을 무슨 서버라 부르죠? 그렇죠. 웹앱이라 부르죠. 그렇죠? 웹앱이 동적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뜻이죠. 웹앱 서버. 그 다음에 아파치 같은 서버를 뭐라 부르죠? 웹 서버. 그죠? 앱 빼고 웹 서버. 그쵸? 아유, 똑똑해. 그쵸? 아. 자, 동적 리소스, 정적 리소스. 이렇게 면접 오면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시겠죠? 그 순서를 기억하고 계세요. 반대로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웹앱 서버와 웹 서버의 차이는 뭔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동적 리소스를 반환하는 것이 웹앱 서버, 정적 리소스를 반환하는 것이 웹 서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요거 하나가 그 동적 리소스인 거죠. 이전 수업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클래스 하나가 동적 리소스였죠. 클래스 하나가 동적 리소스였고 제가 실수로 이창했는데 그다음에 이 부분, 자, 요 조그만한 게 뭐예요? 동적 리소스인 거죠. 두 개 차이가 극명하죠. 자, 요 하나의 컨트롤러 안이 물론 이 안에 우리가 두 포스트랑 두 get을 나눌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구현의 차이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자바가 뭐기 때문에 자바가 타입이 분명한 언어기 때문에 자, 통캣이 이 서블릿을 상속하고 있는 것만 뭘로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상속한 것만 쓸 수 있다. 그 타입만 쓸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매개 변수로 못 써서 그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있다. 뭐가 있었을까요? 자, 너무 스무고개 같죠? 여러분들 람다식 기억나요? 람다식? 람다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그렇죠? 쓰지 마세요. 그렇죠?
자, 우리가 매개 변수로 액션 리스너를 꼭 써야 돼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상속받아서 컴퓨터가 됐다.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접 구현을 했었죠.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 클래스 액션 이벤트 뭐 액션 핸들러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제 요걸 귀찮아 가지고 자바에서 뭐 해줬어요? 익명 클래스라는 걸 해줬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new action listener 이렇게 해서 뭐를 인터페이스를 바로 여기 안에서 구현하게 도와줬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길어서 어떻게 했어요? 람다식이라는 걸 지원해줬죠. 람다식. 이렇게. 이렇게, 그쵸? 자, 요거랑 아주 비슷해 보이죠, 그쵸? 이거랑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 무슨 문제예요? 자바는 타입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개 변수로 쓰든 그것을 사용하든 꼭 그것이 타입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타입이. 그래서 코드가 길어져요. 객체지향 문법의 자바의 단점인 거죠. 코드가 길어지면 가독성이 줄어들고 유지보수가 힘들어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코드가 길어지면 뭐가 된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치는 그 시간이 생산성이에요. 왜? 그 시간이 돈이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어떻게 줘요? 여러분들이 근무한 시간만큼 돈을 주죠. 그러니까 그건 돈이죠. 그렇죠? 유지보수는 뭐예요? 이 코드를 보고 나중에 수정해야 될 때 파악하고 코드를 수정하는 난이도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코드 숫자일 수도 있어요. 이만큼 코드 수도 줄어들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파악하는 시간도 줄어들죠. 그만큼 유지보수도 더 유리해져요. 그래서 객체지향 문법의 단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만큼 장점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만큼 타입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오류를 줄일 수 있죠. 오류를 줄인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장점이지만 뭐예요? 그만큼 단점도 가지고 있는 거죠. 방금 배운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람다식을 썼는데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에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야, 그냥 타입 뭐 이런 거 중요해? 타입 뭐 중요해? 그냥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자, 그냥 어노테이션을 끝내버려. 야, 나 컨트롤러야. 나 서블릿이야. 동적 리소스야. 어노테이션을 끝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해버린 거였죠? 자, 어노테이션이 타입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자바가 이 스프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수성을 가진다 생각해요. 자바 코드가 순수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타입을 자꾸 생성하고 그다음에 상속하고 이러면서 이 자바 코드가 더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프링을 하는 관점지향 언어에서 이 관점지향 언어를 개발한 사람들의 머릿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다. 이게 마치 뭐처럼 람다식처럼, 그죠? 람다식처럼 이 겟매핑이 아주 심플해졌죠.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그 타입이 우리가 상속을 하지 않아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건 이제 저의 이 스프링에 대한 생각이고 이 자바에 대한 생각이에요. 저는 자바를 좋아하지만 스프링도 아주 좋은 언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이 많이 또 이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스프링도 그 다른 함수형 언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발전한 것도 있고요.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발전하는 게 언어예요. 자, 이렇게 겟매핑.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배워본 건 뭐냐면 요게 지금 주소고 그다음에 요걸 이 함수를 실행하는데 그렇죠? 요게 리턴이 뭐예요? 뷰를 렌더링 하는 거죠. 인덱스라는 것을 렌더링해서 반환하는 거죠. 자, 그다음 밑에 가서 요 sum이라고 했을 때 요 request 파람은 내가 A라는 파라미터, B라는 파라미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받으면서 required true인 상태로 받는 것이
request param. required true는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400. 400 상태가 뭐예요? 파라미터가 없으면 이 동적 리소스가 동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400이에요. 400을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400은 무슨 뜻이다? 이 동적 리소스는 이 파라미터 없이는 동작하지 않아. 그게 400. 그죠? 이거는 유저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이 페이지를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404를 받았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URL을 잘못 입력했어. URL을 다시 입력하거나 내비게이션을 따라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비게이션 잘 따라왔는데 404가 뜬다. 그러면 그 서버가 잘못한, 그 개발자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이제 오래된 URL을 쓰거나 엄청 오래됐어요. 이제 만료가 됐어. 더 이상 쓸 수 없는 URL이야. 그리고 또는 해커가 임의로 막 URL 생성해서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404를 띄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00은 뭐예요? 이 파라미터 없이 접근했을 때 이 파라미터 쓰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400대는 다 그런 거예요. 400은 다 클라이언트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르르 와서 자, 우리가 이제 요 sum이라는 sum은 이제 요 앞에 뭐가 붙는다 그래서 프리픽스, 서픽스 설정이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프리픽스 설정, 서픽스 설정. 이제 요게 지금 물리적 경로고 요게 이제 스프링에서는 리소시즈의 템플레이트 경로고 자, 요 물리적 경로랑 스프링 경로가 차이가 뭐라고 했죠? 요게 실제로 서비스 될 때 톰캣에 배포가 되면 요 경로에 배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웹 앱 배울 때 요 경로로 그 템플릿 엔진의 언어인 JSP를 사용했죠. 요게 지금 HTML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임리프 문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템플레이트 안에 두는 요것들은 다 타임리프 취급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썸에다가 그렇죠? 썸에다가 sum이라고 하는 객체를 a 더하기 b 값으로 더해서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렌더링 할 때 사용하라고 주겠다. 자, 요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지금 우리가 원식 코드인데 우리가 원식 코드를 쓰기 위해서 리퀘스트도 받아봤고 리스판스도 받아봤는데 요 코드 쓴 이유는 옛날 코드가 이만큼 지저분하다. 자, 이만큼 지저분한데 우리가 스프링에서 이렇게 짧게 쓸 수 있더라. 더 명시적으로 더 짧게 쓸 수 있더라.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톰캣에 필요한 객체가 있다. 그러면 스프링한테 야, 나 이거 필요해 라고 하면 매개 변수다 쓰기만 하면 전달하더라. 자, 그쵸? 컨트롤 내부에서 아니다. 자, 여기 있다. 매개 변수로 스프링에서 관리하는 객체를 받아서 사용 가능. 그쵸? 이 매개 변수로 야, 스프링아, 나 여기 있는 것들 톰캣한테서 받아서 줘 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x, y 받아서 널이 아니면 이게 지금 400 에러를 만들려고 이런 거 쓰는 거죠. 그쵸? 400이다. 그쵸? 400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걸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더라. 한 방에.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건 이제 한 번 더 해봤고요. 그쵸? 자, 우리가 배워본 거는 자, 우리 응답을 뷰로 하지 않고 문자열로 하는 거 배워봤어요. 리스판스 바디예요. 그쵸? 리스판스 바디. 리스판스 바디는 문자열인데 내가 여기다 타입을 이렇게 명시할 수 있죠. 타입을. 자, 내가 그냥 텍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하면 될 거고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은 제이슨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XML 그러면 XML로 되겠죠. 그렇죠? 내가 텍스트에 XML 그러면 XML로 취급을 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리스판스 바디를 쓰면 문자열을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할 수 있는데 기본은 제이슨을 리턴하는 것을 아주 즐겨요. 그렇죠? 그래서 맵이나 DTO를 여기 리턴 타입으로 쓰면 이걸 자동으로 제이슨으로 바꿔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객체 바인딩이라 불러요. 그렇죠? 제이슨을 바인딩해서 제이슨으로 바인딩해서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시리얼라이즈라고도 불러요. 시리얼라이즈는
이 객체를 변환하기 위해서 쭉 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쭉 피는 느낌. 시리얼라이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두 가지. 아예 바이트 단위로, 비트 단위로 이렇게 쫙 쪼개서 그걸 다시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제이슨에서 쓰는 시리얼라이즈는 이 맵이나 DTO를 문자열로 펴서 바꾸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맵이나 DTO로 제이슨을 바꿀 때는 시리얼라이즈가 발생한다. 이렇게 쭉 늘어서서 그것을 다시 재조립해서 반환하는 것을 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데, 자, 그 행위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렇죠? 리스판스 바디 하면 이걸 다른 말로 바인딩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바인딩이라고 해도 되고 시리얼라이즈라고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쭈루룩. 자, 지금 현재는 맵을 이렇게 경민, 에이지, 메리드, 그다음에 아이디 이렇게 해서 반환하는 거 있고, 자, DTO도 이렇게 해봤어요, 그렇죠? 이 DTO는 게터 세터가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승엽 씨가, 자, 오늘은 오셨으니까 깎아드릴게요, 그렇죠? 50살. 자, 50살 돼서, 자, 50살 됐으니까 50 더 해야 되나?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환하는 걸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반환할 때 문자 형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제이슨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이슨 포맷.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시리얼라이즈, 아까 얘기했던 텍스트로 변환하는 이 과정에서 보통 디폴트 값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명시하는 거였죠. 시리얼라이즈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꾸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해본 거는 이제 파라미터를 리퀘스트 파람처럼, 자, 이렇게 하나씩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죠? DTO로 한 방에 탁 받아오는 걸 배웠어요. DTO로. 자, 보면 자, 사인업을 할 건데 회원 정보를 받아올 거야. 자, 사인업을 할 건데 회원 정보를 받아올 거야. 자, 그래서 인덱스에서 사인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자, 네임의 기원 20살, 그다음에 1번 아이디, 패스워드 1234, 벌스데이 2005년 1월 1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밋을 하면 파라미터가 네임은 기원, 에이지는 20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요거를 파싱하려면 원래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링의 네임은 이렇게 하고, 그쵸? 스트링의 int ag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쵸? 그렇게 안 하고 한 방으로, 그쵸? 자, DTO에서 이렇게 써놓으면 이 이 세터에 의해서 세터 컨트롤러가 getset을 해서 자동으로 받아와 준대요, 그쵸? 모델 애트리뷰트가 출력을 한번 해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본 게 이런 액션 페이지에서 리다이렉트 하는 방법도 배워봤고요, 그쵸? 리다이렉트 302번이라고 그랬었죠. 300번 때는 서버 내부 이동을 얘기해요. 서버 내부 이동. 302번은 내가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그렇죠? 서버 내부에서 인덱스 페이지로 호출해서 이동하는 것을 리다이렉트라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끝을 냈고요, 그렇죠? 자, 내가 이제 맵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맵은 잘 안 쓴다 그랬죠. 모델 액티비티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컨트롤러 사용법은 다 했고, 오늘은 데이터 배워볼 거예요. 데이터. 자, 여기까지. 자, 이건 이제 복습이죠, 그렇죠? 복습. 자, 여기서 끊고 다시 할게요.